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다들 놀란 가슴이 어느 정도 진정되셨나요?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그런 하루하루였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정말로 많이 놀란 날들이었고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저 역시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관련 회사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몸이다 보니까 저 역시 또 굉장히 바쁜 순간이 계속됐습니다. 회사 자체가 일단 비상이었고 그냥 아침에 다들 긴급회의, 대책회의 하느라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났습니다. 시간이. 시국이 이런데 부동산 타령, 아파트 타령, 집값 타령하냐 이렇게 저를 질책하실 수도 있지만 저야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계엄령 이후 부동산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보고서를 또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여기에도 살짝 녹여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냥 전망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일단 이번 비상계엄령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부터 한번 서서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대외 신인도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국가별 신용평가를 할 때 아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 정치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이게 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 국가 신용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이라 해도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절대로 미국이라고 이걸 봐주지 않아요. 미국도 정치 양극화가 그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 양극화가 너무 심했을 때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계엄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내부 불확실성 요게 이제 높아질 테고 그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은 검은머리 외국인 정도로만 생각했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차하면 바로 외환위기급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요 증시 중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 것들 종목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면 이것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 우리는 트럼프 2기 출범 직전에 우리의 정치적 혼란을 전 세계에 지금 알린 꼴이 돼버렸습니다. 바로 다음 달이면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내년도 경제 전망은 굉장히 나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9%라는 요가 사실상 국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이 1.9%도 약간은 뻥튀기가 되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달성하기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 2기 출범입니다. 지금 트럼프 2기 출범 후 최대 위험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여기저기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트럼프 2기 출범에 맞춰서 모든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경제에 올인하고 또 모든 국력을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트럼프하고 줄다리기를 지금 준비해야 할 이 상황에 심지어 비상계엄령조차 미국하고 상의하지 않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든 트럼프 2기 정부든 지금 한국을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막말로 바이든이 한국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폭탄을 하나 던져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어떤가? 한국의 약점을 지금 하나 잡은 셈이 되는 거고 장사꾼인 트럼프가 그걸 또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죠.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볼까요? 백악관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 미국은 이 발표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인터뷰를 실제 했습니다. 또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심대하게 오판을 한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이 정치적으로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일단 이번 계엄령으로 인해서 부동산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부동산 대책회의는 지금 줄줄이 취소 및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 굉장히 중요하죠. 부동산에서 이 공급에 지금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2월 4일 오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예정되었던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공급 계획 점검 회의 요게 취소됐습니다. 이거는 이 회의는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우리나라 공공아파트 공급의 모든 걸 담당하는 곳들이 다 참여하는 회의였는데 이 국토부 회의가 취소된 겁니다. 뭐 언젠간 하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워낙 지금 급박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대로라면 공공주택의 인허가 승인도 계속 미뤄지겠죠. 자, 또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고 있죠.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이 바로 환율 시장이에요. 뭐 물론 코인도 있지만 그 당시에 환율이 당장 널뛰게 했습니다. 지금도 엄밀하게 말해서 이게 진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이 환율도 계속 불안한 상황이고 당분간은 이게 계속 지속될 거고 당국에서는 어떻게든 1450원을 넘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환율 개입도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저는 외환보유고가 그러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많은 건설회사들은 불안한 환율로 인해서 지금 불안해진 환율 때문에 원자재값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리스크는 소비자에게 다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손해보지 않겠죠. 장사하는 사람이 다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이걸 다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테고 그러면 미분양은 계속 더 쌓이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거 실제 지금 제 보고서에는 다 올라간 내용이고 저뿐만이 아니고 다 비슷해요. 부동산 지금 보고서들이. 부비, 네 말대로면 집값 오르는 거 아니니? 분양가 오르면 구축 아파트도 그만큼 따라서 오르잖아. 그리고 신축 아파트 공급이 모자라면 어머, 우리 집값 더 오르겠지? 응? 집이 모자른다는데 사람들이 내 집 살라고 막 더 달려들 거 아니야. 잘 됐네. 집값 오르고 나는 좋지 뭐. 이런 생각 가진 분들 사실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물론 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앞으로 또 계속 나타나겠죠. 이렇게 해서 공급이 모자라니까 집값 오른다고 그 사람들이 뭘 노리고 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의도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계속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매수 시장은 또 급격하게 이게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수든 매도든 다 지금 움츠러들고 있어요. 현재 실수요자든 아니면 부동산 투자자든 다들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 매수세는 줄고 팔려는 매물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 중에 특히 부동산 투자자들이 지금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발 빼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 매도 호가는 서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팔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막 내 물건, 내 아파트, 내 집을 길바닥에 내던질 만한 입장까지는 아니라서 매도 하락이 여러분 눈에 크게 띄지는 않지만 이 바닥 민심은 서서히 매도 호가가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들한테 매도 호가 어떻게 할까 상의하는 거 보면 금방 이렇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은 어떤 부동산이 회전목마 같은 부동산 매도 호가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회전목마 우리가 타듯이. 그런데 이게 언제 롤러코스터로 급변할지 그거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슷한 거를 몇 년 전에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험을 했죠. 자, 부동산 롤러코스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측 가능한 시기가 되면 롤러코스터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 자고 나면 1억씩 오르는 것처럼 자고 나면 1억씩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이제 가능한 겁니다. 이어서 분양시장 한번 볼까요? 서울의 강북구 미아동 하나 포레나 미아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오랜 시간 끌다가 간신히 이제 뭐 분양되긴 했죠, 다. 자, 내년 11월이면 여기도 준공될 예정입니다. 총 497세대로 미들급 규모입니다. 브랜드는 하나고요. 바로 옆에 삼양 사거리역이 있지만 이거는 우이신설선 경전철입니다.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정리 쉽게 하겠습니다. 이 동네 주민은 역세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여기를 역세권이 아니라고 취급을 하고 딱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기도 서울이지만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가보다도 낮은 일명 마피가 붙었습니다. 마이너스 6천만 원 마피 매물이 눈에 보입니다. 이거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 마피 2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무피도 있습니다. 피가 안 붙은 거, 그리고 뭐 피가 붙어서 내놓은 것도 5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요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마피든 무피든 뭐든 간에 아니면 피가 500만 원 붙었든 1000만 원이 붙었든 아직 거래가 안 된 겁니다. 실제 거래에는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쉽게. 아마 요거보다는 더 하락돼서 가격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이런 게 근데 한번 언론에 이렇게 딱 언급이 되면 매물이 이게 쏙 들어가고 막 그럽니다. 왜냐면 집값 떨어진다고 이제 난리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요런 매물은 쉽게 언론에서 요거를 집중 포화하고 뭐 조명하고 해도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없어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 자, 그리고 준공 후 미분양 이거 계속 증가세입니다. 저도 미분양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조사하고 계속 보고서를 올립니다. 왜냐면 그래야 이제 부동산 관련된 회사들은 다 그거에 맞춰서 시장 풍향계를 이렇게 냄새를 맡는 거죠. 준공 후 미분양 이거는 악성 미분양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아파트 다 지어놓고 계속 불 꺼진 아파트 말하는 거예요. 사실 분양 다 된 것처럼 해도 입주가 다 안 돼서 불 꺼진 거 되게 많아요.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일반 8,300가구 정도 됩니다. 전달보다 이게 1,000가구 늘어난 수치인데 지금 이 준공 후 미분양 이 수치가 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굉장히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악성 미분양이 제일 많은 곳은 과연 어디일까? 바로 인천입니다. 그만큼 인천이 위험합니다. 물론 뭐 다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 전체가 어디에나 잘 찾아보면 또 쓸만한 집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가격이 과연 적정한가? 이거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평당 얼마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어떤 단순 수치에 의존하거나 요즘 공사비 폭등하는데 이 정도면 뭐 시멘트 값만 받는 거야. 하나 이거 분양 받아. 라는 말에 홀라당 잘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천이나 평택, 뭐 기타 용인 등지의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수하실 때 모든 걸 다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서울의 아파트 상황을 꼭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화랑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도권 아파트가 화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아파트가 추락한다면 수도권 아파트 추락은 그냥 100%입니다. 지금 서울만 봐도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서울 변두리도 곧 따라오를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올 여름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지금이 딱 잠금 시기입니다. 잠금 시기. 이 잠금 치를 때가 돼서 후회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넓은 시야를 가지시길 바라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 변화도 자주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